누군가는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오늘의 책은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테마로 시작합니다. 재능은 얼마나 중요한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재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은 인류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1869년에는 프랜시스 콜턴이 성취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아웃라이어는 재능, 열의, 그리고 노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조사를 본다면 2배 정도 많은데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재능보다 근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5배나 많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맥킨지에서는 인재 전쟁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보면서 재능을 부러워하듯이 우리는 재능을 바라기만 한다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재능보다는 다른 측면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것으로만 본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군요. 웨스트포인트에서는 매년 1만 4천 명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1,200명만이 합격된다고 합니다. 입학생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 대표팀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중 20%는 7주 동안의 집중 훈련 기간에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을 찾아보려고 수십 년 전부터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이렇다 할 공통점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지만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사실 아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의 실체는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힘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2개의 등식이 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등식이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등식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탁월함의 실체는 노력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릿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릿 척도가 높은 사람은 웨스트포인트에서도 그만두지 않았고 회사의 신입사원 중에서도 그릿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잘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릿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릿을 구성하는 요소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 점수보다 끈기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더군요. 열정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각 개인의 그릿 점수는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릿이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목표에 대한 것은 빤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목표를 정하고 위계화해야 합니다. 그릇은 목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정한 최상의 목표를 세우고 하위 목표들을 나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구조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릇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표 구조가 부실하면 그만큼 투지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이나 하위 목표 설정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낙관적 미래만 꿈꾸는 것은 긍정적인 환상이라는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릿은 유전되는가? 먼저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부터 살펴볼까요? 그릿과 재능은 유전자와 환경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군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에 대해서는 유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풀린 효과라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풀린 효과는 지난 세기 동안 인류의 IQ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두뇌 능력 중에서 추상적 사고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텔레비전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승수 효과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더군요. 이처럼 그릿도 성장합니다.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의 문화에 따라 그릿이 결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경향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릿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2014년 갤럽의 한 조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의 3분의 2 이상은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지 않고 딴짓만 한다는군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13%만이 업무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흥미로운 일을 할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과 직업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라면 직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신화라는군요. 또 아동계는 너무 어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더라도 그 일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간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든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사실 1만 시간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오래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연습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건 무언가를 수정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행위인데요. 전문가들조차 1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집중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지가 강한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몰입과 연습은 다르다는 것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몰입은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기술의 향상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물론 몰입이 더 중요하냐 혹은 연습이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중심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를 배우고 연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타인 중심으로 목적이 전환되는 건 사실 그 답입니다. 그런데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쾌락을 모르는 성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업, 직업, 천직으로 구분한다면 천직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천직은 처음부터 천직이 아니라 하던 일이 천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롤모델은 필수적이라는 것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가져라. 늘 그렇듯이 여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합니다. 무력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혹은 할 수 없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낙관론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성장형이냐 혹은 고정형이냐 하는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장형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정형은 재능이 훈련으로 키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한 사람 내면에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칭찬을 받는다거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다는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릿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릿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들더군요. 나는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스포츠에서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끝없는 논쟁과도 같은데요. 결론은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집단에 맞추고자 하는 동조 욕구가 무척 강하다고 하는데요. 조직의 원리로 본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게 되면 구성원들도 투지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각 개인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인간이란 자주 계산적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정이나 끈기는 계산적인 분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군요.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습이 우리 힘의 원천이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그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투지라는 내용으로 책 한 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인데요. 그릿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척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는 그릿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능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